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주 차트, 캔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앞으로는 그 일주일 동안의 그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주봉 차트를 위주로 해서 보는 그런 음, 날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거는 항상 자금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USDT와 USDC의 그 자금 흐름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SDT의 자금 흐름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약간 좀 하락했다는 거, 살짝 빠졌죠.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가 USDT하고 USDC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갭 상승이 나오느냐입니다. 이게 캔들 길이가 이렇게 길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캔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요. 계속 이게 상승을 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갭으로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갭으로 뛰는지 안 뛰는지를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는 코인 시장에서 코인들을 매도를 해서 이제 자금이 쌓이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DT하고 USDC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캔들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갭 상승, 갭 하락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갭 상승이 뭐 있어도 뭐 속된 말로 코딱지만큼이니까 볼 필요는 없고요. 아직 68.468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상승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DC 같은 경우는 자, 주봉에서 지금 보게 되면 좀 살짝 지금 뭐 이제 오늘 시작을 한 거니까요. 아직 그 움직임이 없고요.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캔들이 이렇게 길죠. 주봉 차트에서 이게 캔들이 길다는 얘기는 이제 갭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도 보면은 갭 하락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3일 동안 살짝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금이 살짝 들어와 있죠. 그래서 상승의 힘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DT가 68 이상에서 갭 상승을 해가지고 68 이상에서 갭 상승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오게 되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USDC가 갭 하락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갭 하락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상승세의 그 상승폭에 제약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인 0.886, 0.886하고 그 다음에 추세 기반 피보나치인 0.5 구간 그 지점 이상에 지금 상승해 있고요. 이게 피보나치로만 보게 되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그 위험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 지점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제 엉뚱한 곳에서 이제 거래 전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중급 이상 이제 고수 중급 이상 이제 되시는 분들이 내가 지지의 저항을 이제 잘 잡고 만들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사용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 MRHAB에 있는 그 지지와 저항선이 이제 가리키는 지점을 제가 그래도 다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1,373. 11,733 이상에서 이제 요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은 모습이 나오게 되면 10월 28일 날에 이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28일까지 요 구간에서 이 구간 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약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행보를 한다. 다시 밑으로 하락을 하겠죠. 마이크 상태가 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긴 하네요. 이제 그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8일까지의 움직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이렇게 꽁충 떴다고 그래가지고 막상 거래를 하려고 했으면 오늘 아침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매수를 하시게 됐으면 이제 물려 있는 상태가 됐겠죠. 가격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오늘 그 아이디어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하고 USDT 도미넌스 차트를 제가 다시 기재를 했습니다. 보게 되면 코인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그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계속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이제 펌핑이 이제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가지를 않고요.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알트코인 쪽으로 자꾸 가버리게 되니까 비트코인이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급락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여기 43%에서 45%요 사이까지는 올라왔다가 하락하기 시작을 해야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보시게 되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승했다가 좀 살짝 밀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은 언제냐면 12월 5일까지 이제 11월 달까지도 계속 상승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중요한 그 변동성 기간은 이제 12월 5일 날이 이제 주봉이니까요. 12월 5일이 포함된 주, 그러니까 뭐 첫째 주겠죠. 첫째 주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으면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했으면 이게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가니까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훅 내리게 되면 알트코인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도미넌스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얘는 알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쪽으로 가격이 자금이 집중됐는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집중됐는지 그 정도의 그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복잡하니까 솔직히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도 그게 막상 내가 그 거래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현재
알트코인 쪽으로 많은 흐름이 있구나. 자금이 집중돼 있구나. 그러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흐름이 적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네, 코인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려면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려면 해외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하고 코인 시장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USDT, 그러니까 USDT 그 시장이 마켓이 모든 거래소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많은 USDT로 많이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코인을 다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USDT는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그 발행된 이제 자금이 발행돼서 USDT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용이 되면,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사용이 되면 캔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돼 하락 캔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써가지고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자꾸 이제 거래소에 이제 자꾸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는 USD 도미넌스 그 캔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 지금 상승 캔들로 나왔네요. USDT. 그러면은 뭔 얘기입니까? 코인 시장은 하락 추세에 있구나. 상승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승하는 이유 중에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이 그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활기를 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나스닥 차트를 이용을 해서 나스닥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셔도 되고요. USDT 도미넌스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보면서 거래를 하셔도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같은 그런 지수를 보면서 거래를 하셨으면 아, 코인 시장에서는 USDT 도미넌스 차트를 지수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차트를 뭐 지수처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를. 어떻게 거래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거래를 하든 다 상관이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어느 분의 그 분석을 참고를 하시든 아니면 자신만의 그 분석대로 이제 거래를 하시든 다 허용이 되는 것이 이제 이러한 투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석하는 시간보다 거래 전략 만드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분석이라도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거래는 실시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하는데 뭐 이것저것 재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은 거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시간보다 그 분석하는 시간보다 거래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법이 쉬워야 되는 거죠. 분석 기법이 어려우면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여러분의 그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거래 분석 방법하고 어, 이제 그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볼린저 밴드 하나로 이제 수익을 낸다 하시게 되면은요,
그걸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서 뭐 새롭게 뭐 다른 거를 배워서 이제 접목을 해서 하시겠다? 뭐 가능하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계속 수익이 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무슨 분석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누가 얘기하는 뭐 패턴이라든가 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 이게 종합해 보면 어느 날은 수익이 나고 어느 날은 손실이 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 거래 기법은 자신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분석 기법하고 이제 거래 전략을 이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솔라라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라라의 주간 차트를 지금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지금 밑에 있고요. 지금 바닥 다진다고 이게 보면은 이제 뭐 W 파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W 파동이 완성이 됐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W 파동이 완성이 되려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W 파동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도 없고요. 만들러 간다고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예. 솔라나는 도미너스 차트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미너스 차트를 일단 보겠습니다. 도미너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1.16에 지금 있습니다. 그 도미너스가 그만큼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코인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느 정도 여기서 행보를 하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코인 시장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솔라나 BTC 차트입니다. BTC 차트도 도미넌스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그래서 아직 버티고 있다는 얘기고요. 상승 추세로 지금 가려면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새로운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002, 0.0022하고 0.0025 이 구간을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돼야 이제 새로운 파동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코인 이제 펌핑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좀 올라오는 흐름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그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고 있죠. 여기서 요 구간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는 힘을 비축하고 있다 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솔라나는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솔라나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요 구간에 요 구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요 구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여기 구간이 요거 있죠? 48,090원. 48,090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그 HA 로우 선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주봉상 HA 로우 선이 18,090원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야 본격적인 매수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점하고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어, 그 투자금의 그 비중 조절을 해서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제 그거가 이제 확정이 돼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한다고 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도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 상승 추세로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코인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던가, 아니면 솔라나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까지 내가 거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래 전략을 할 수가 있으면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인 경우는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어디까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몰라서 불안하기 때문에 거래를 못할 뿐이죠. 사실상 그렇게 거래를 그 그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으면 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48,090원 여기 있잖아요. 48,090원 여기, 이 구간이 고점인가요? 이 구간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바닥에 바닥이잖아요. 그죠? 현재 이 업비트 차트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거의 바닥에 바닥이죠. 여기서 뭐 UST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완전 바닥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현재 그 첫 번째 그 상승세를 보였던 요 구간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거의 뭐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가격이 쭉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한번 상승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또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건 거 같네요. 요거 44,050원에서 48,090원에서 매수를 쭉 했어요. 이제 상승할 거다. 왜냐면 여기서도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상승했다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위에서도 또 뚫고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서도 매수를 하고, 이걸 매수를 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뭐냐면, 투자 전략에서 보면 투자 기간, 투자 규모,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솔라나는 중장기 거래로 진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거래를 했을까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거래 전략은 틀려지겠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도미넌스 차트도 봤고요. 그다음에 솔라나 BTC 차트도 봤고요. 이제 지지받고 행보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을 해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했으면 여기서는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이게 밑으로 빠졌으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항상 이제 거래를 할 때는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 그 다음에 그 손절 지점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손절 지점이 어디냐? 여기서는 솔직히 손절 지점이 여기입니다. 42,280원. 42,280원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상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승하는 데는 좀 힘이 좀 버겁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그만큼 큰 힘을 실어서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손절 지점은 여기에요.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돼요. 여기서 밑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여기 했을 때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된다. 손절하고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 가지고 터치하고 지금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여기서 손절 지점을 원래는 잡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손절 지점이 아니고 지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지금 여기 올라왔죠. 올랐다 요 구간을 지금 터치를 해가지고 지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서 커트를 하셔야 됩니다. 커트를 하실 때 이제 그 100% 청산을 할 건가, 아니면 뭐 50% 청산할 건가, 뭐 2, 30% 청산할 것인가, 이제 그거는 나의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투자 기간은 중장기로 거의 한 1년 정도 모아갈 생각이다. 6개월 정도 모아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100% 손절을 한다? 좀 아쉽죠. 그죠? 저 바닥에 지금 거의 그 중장기 투자 기간 저 밑에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100% 손절한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100% 손절보다 뭐 2, 30%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원래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쭉 떨어졌을 때 2, 30%된 걸 여기서 다시 사서 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그 중장기로 했을 때는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이제 늘려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얘는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이고요. 요 구간을 다시 올라야 됩니다. 여기 44,050원에서 48,090원 사이로 올라와서 다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이거를 이제 48,09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수익권에 이제 그 분할 익절에서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이 42,280원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차트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할 것 같았으면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해야 되면 이제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아쉽다. 뭐가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세로 추세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요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되고요.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여기 떨어졌다가. 왜냐면 우리 차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이캔 아이씨 여기 몸통 캔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얘 커트가 여기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변하는 요 구간 이상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서 이걸 터치를 하고 쓱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매수해서 얘가 쭉 올라왔다가 여기를 못 넘어가고 다시 하락해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거를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한 거를 여기서 매도를 해서 현금 수익을 얻던가 아니면 그 매수 원금만큼 매도를 해서 코인 개수를 늘리던가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현재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상승하고 눌림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눌림에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컷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44,050원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가지고 얘가 쭉 올라와요. 쭉 올라가지고 요 44,050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칫멈칫 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려왔다가 보통 여기까지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HA 로우 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43,370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터치를 했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용을 해서 단기 거래로 먹을 것인가. 만약에 나는 단기 거래에 자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밑에서 샀는다. 저기 다시 샀는다. 근데 단기 거래를 안 하셨으면 할 수는 없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한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가능하면 단기 거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기 거래를 많이 하셔야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를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할 거는 없다. 그렇죠? 지금 당장 할 건 없죠. 매수할 시점도 지금 아니죠. 최소한 매수를 하려면 여기까지 이거는 올라와야 된다. 아무리 여기 하이킨 IC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상승세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요. 여기 왜냐면 바로 위에가 매물대잖아요. 그래서 42,280원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행보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매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에서는 할 게 없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주봉 차트로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주봉 차트로는 지금 아직 뭐 W 패턴 뭐 이제 그런 거가 뭐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현재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클레이 차트를 올린 이유가요. 한번 이렇게 치고 사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뻥 해가지고 뭐 28%뭐 상승한 걸로 지금 나오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사실 28%가 아니고 더 많이 상승했을 겁니다. 또 여기까지 보게 되면 뭐야 100%가 넘네. 자, 요 캔들 하나가 여기 꼬리에서 여기 꼬리까지 뭐 100%가 150%가 지금 상승 145% 정도가 상승한 걸로 지금 돼 있네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다 좋습니다. 뭐 대기업이고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협업하려고 하는 이제 코인 회사라든가 코인들 토큰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쪽으로 좀 문제가 있죠. 어, 네트워크 쪽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면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이제 속도가 둔화가 된다던가 다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더리움의 예전 버전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라 실질적으로 자신만의 그러한 기술적 노하우가 없습니다. 코인을 만들었을 때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의 예전 버전을 가지고 이제 메인넷을 해가지고 이제 클레이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거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체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 다 투자를 해서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코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시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솔라나도 네트워크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해킹 문제도 있었고요. 음, 그러한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업데이트가 돼서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 그 다음에 XRP도 마찬가지죠.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코인들은 음,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면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 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은 그냥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서비스 저기 클레이튼 수압 거기에다가 그냥 스테이킹해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갈 생각이고 그러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거래를 해서 굳이 이거를 지금 막 거래를 해서 코인 수를 막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봉 차트 쪽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선이 지금 여기 생겼죠. 하락 추세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 위로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요거 HA 로우선
HA 로우선까지 일단 올라와서 한번 지지를 받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도 지지를 받아야겠죠. HA 로우선이 지금 막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요 구간을 지지를 받아서 상승을 해야 이제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위치는 최소 0.319 이상 올라가줘서 행보를 해줘야, 지지를 받아줘야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상승세로 이제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매수를 하던 뭐 거래를 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만한 위치가 0.319인데 여기서부터 풀매수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되니까 현재 여기서 풀매수 때려서 얘가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난 큰 수익이 났겠다. 이런 거는 사실상 욕심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 거래 전략을 좀 세울 줄 모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 주식 시장, 투자 시장에서의 그 격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발목에 사서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아라.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끝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매수입니다. 본격적인 매수로 총 시드에 뭐 1%에서 뭐 3% 정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다 청산을 하던가 아니면은 매수원금만큼 팔고, 근데 매수원금이 원래 공격적인 매수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뭐 남는 코인 개수도 좀 적겠죠. 그래서 뭐 현금 수익으로 이렇게 얻으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 거래를 이제 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뭐 풀매수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풀매수 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위치는 0.319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해서 0.319 이상 올라가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니까 0.313 이상으로 딱 올라가면 풀매수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가 뻥 하고 추가했을 때 여기서 풀매수 때렸어요. 쭉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저 망했다. 쟤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첫 번째 시도는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여기까지 딱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사람이 팔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이제 요 근처에서 매수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본전 심리가 있으니까 그냥 팔아버린다고요.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뚫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뻥 하고 올라왔어 가지고 한 번에 이제 쭉 간다? 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 않고서는 그러한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라는 거거든요. 한 번에 봉 터져가지고 저 꼭대까지 쭉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기 터치를 안 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뻥 해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지를 받나 또 보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하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딱 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분할해서 이제 사는 거죠. 요 위에서도 좀 사고 요 밑에도 좀 걸어놓고 요 밑에도 걸어놓고 이게 예약 주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뻥뻥 사지게 되고요. 뭐안 사지면 요것만 산 걸로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분할 매수로 쭉 걸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번의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갈 것인가. 그러면은 그 분할 매수가 사실상 여기에서만 분할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건가, 어느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할 건가를 일단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큰 그림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0.319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0.26 4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번의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HA 로우선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여기를 뚫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했다가 요 밑으로 이제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때는 여기서 커트를 하셔야 됩니다. 0.319를 올라갔기 때문에. 왜냐? 여기를 벗어났잖아요. 상승 추세로 전환할 시점을 벗어나서 상승 추세,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0.319를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실망 매물이 나와서 그냥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서는 커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스탑 로스 지점이고요.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지점을 여기에서 매수 지점하고 두 번의 큰 틀로 두 번의 매수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짜잔하게 이제 호가로 이제 쭉 짜잔하게 해가지고 쭉 걸어 놓으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매수를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한다고 0.319에 그냥 매수 하나 딱 걸어 놓고 그 다음에 2640에 매수를 딱 걸어 놨어요. 두 개만 걸어 놨는데 얘가 터치를 안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네. 저거 뭐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것도 한 10% 될까 말까. 전체 그 거래량의 1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못 미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 내가 그렇게 정해를 해놨다 하시게 되면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거래 분봉 있잖아요. 뭐 나는 15분봉에서 주로 거래를 한다. 아니면 일봉 저기 그 1시간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한다 하시게 되면 그런 차트를 보시고요. 매수 지점을 다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0.2648 0.2648에서 나는 거래를 하겠다. 그러시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1시간 차트에서도 지지와 저항선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0.2648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여기서 0.319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살라고 하고 0.26440에서 100만 원 정도 산다고 하시게 되면 여기서 100만 원에 해당되는 거를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군데가 크게 나와 있네요. 여기하고 요거. 그래서 0.3하고 0.319니까 요 사이에서 뭐 100만 원을 뭐 세 번에 걸쳐서 산다던가 뭐 두 번에 걸쳐서 산다던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여기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0.2648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하나고 지금 하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분 이제 1시간 봉차 때는 이제 여기가 또 중요한 거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또 분할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거래한 것 갖다가 일단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나는 200만 원을 사야 되는데 100만 원만 사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요 100만 원 살 거를 0.319점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 거래가 꼬이죠. 왜냐면 매수 평균 단가가 올라가니까. 매수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 거래가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꾸 매수 평균 단가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천당과 지옥을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천당과 지옥을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자꾸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이제 왔다 갔다 거래소 차트 보게 되면 저거 빨간불, 파란불 이게 막 거래 보니까 그렇게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래서 제가 하나 추가를 한 게 거래량 지표입니다. 거래량 지표를 이게 볼륨 앤 트렌드 해가지고 어, 거래량 추세라고 해서 지금 제가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쭉 올라가요. 요게 지금 색깔이 약간 희미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진하게 하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흐리게 해놨고요. 흐린 것 중에 보시면 여기서도 약간 더 진한 게 있고요.
약간 어두운 게 있고요. 옅은 게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요거 파란색 비슷한 거 있잖아요. 여기 녹색 비슷한 거, 여기 아쿠아색이라고 이게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진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고요. 요거 요거 약간 이렇게 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하락 추세인데 살짝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겠죠. 반대겠죠. 네, 진하게 이제 오렌지색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상승세에 있다는 거고요. 약간 어둡게 되는 거는 상승 추세에 있지만 살짝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표시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색깔을 똑같이 해 놓으니까 얘가 좀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건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건지 좀 약간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변경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노란색 이제 그 오렌지 색깔로 이제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어느 한 날은 뭔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여기에서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 거래량 추세 같은 경우는요,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잘 맞습니다. 그 시간봉이나 분봉 차트에서도 맞지만 이게 캔들이 그 마감이 됐을 때 적용이 되는 것들이라 약간 좀 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 1시간 차트 좀 보게 되면 요 구간에 지금 계속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으로 쭉 됐다가 여기만 파란색으로 딱 나왔죠. 여기만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여기만. 그죠? 상승 추세에 있는데 파란색이야. 상승 추세에 있는데 파란색으로 떨어졌어. 이럴 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물 차트지만 현물이라고 생각할 때, 현물 차트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일봉 차트라고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를 찾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도 쭉 보게 되면은 요날 있네요. 요날 9월 20일 날 분명히 여기는 계속 상승 추세, 상승 추세인데 거래량은 상승 추세에 있는데 지금 가격은 하락했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안 맞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모든 지표는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표와 함께 이제 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얘 계속 상승 추세에 있지만 얘가 하락 추세로 이제 변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다음날이네요. 요날에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오렌지 색깔로 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진입 지점. 그래서 보통 이제 끝나는 지점은 좀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 거래량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포인트를 찾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시작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저기 노란색으로 변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노란색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변했으니까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쇼스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너무 짧게 먹겠네요. 그래서 현물 차트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고요. 현물 차트에서는 파란색에서 이제 노란색, 오렌지 색깔로 바뀌었을 때 매수 지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수 지점이 거의 비슷하죠.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전부 다 과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과매도 구간에서 나왔고요. 얘도 여기
노란색으로 변했고요. 요 지점에서 노란색으로 변했고, 얘는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고요. 그렇죠. 과매도 구간에서 모든 지표가 3개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면, 전환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근거가 되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거가 되는 거는 보통 일봉이니까, 일봉이 마감되는 요 지점, 요 끝점이겠죠. 요 지점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본격적인 매수, 단기 거래가 가능하다면 요 밑에서 이제 잡을 수 있겠죠. 요 밑에서 잡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어, LH 로선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왔네. 이게 계속 파란색이, 저기 그 오렌지 색깔이고,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서 계속 상승하고 나오면, 아, HA 로우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LH 로우선이 지금 계속 이렇게 생기고 수평으로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 그러한 의미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 지표로만, 여기 3개의 지표가 합쳐진 요 지표로만 도 결정할 수 있지만 요거까지 마저 더 확인 사살을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일봉상에서는 좀 비슷하게 맞네요. 그래서 오렌지 색깔에서 이제 아쿠아색으로 바뀌었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죠. 벗어나면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거의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그 다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요. 이러한 지표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항상 요거라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지점에서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현물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요거 2017년, 2018년도에 여기 그 고점 있잖아요. 이제 저 밑에서 올라온 선입니다. 요거 2번 선 상승 추세선 2번 선 딱 보면은 이제 여기서 올라온 선이에요. 2019년도서부터 이제 쭉 올라온 선입니다. 그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승 추세선을 제가 따라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 말씀드렸고 지금 상승 추세선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을 끝까지 쭉 따라가게 되면 이제 어디서 저항을 받느냐? 어디서 저항을 받느냐? 딱 보이시죠? 여기 지금 박스 딱 쳐놨잖아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저항. 요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고 올라가면 어차피 밑으로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 상으로는 현재 보게 되면 잘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24일 이번 주죠. 주봉이니까요. 이번 주 중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2만 2만 50 이상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쭉 있다 보면, 자, 요나는 이제 제가 숨겨놨죠.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열어드리려고 했었는데 10월 11월 14일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위로 그러니까 저기 그 20K 위로 올라가서 이제 행보하게 되면 11월 14일 주에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게 되면 여기 저항 구간 여기를 터치를 하겠죠.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하시고요.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질 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상승할 때는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사실상 주봉 차트에서는 지지와 저항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무섭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지지와 저항선이 없죠.
이제 단지 여기에 되면은 여기 어, 그 하락 추세선 이제 추세선이 이제 그어진 거잖아요. 추세선이 그어져서 있겠지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5K 여기까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또 이게 상승이 나오니까 뭐 보니까는 이제 막 나와요. 뭐 36K까지 상승할 것이다. 뭐 30K 이상 올라갈 것이다.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그러한 말로 인해서 내가 매수를 해서 물릴 수도 있고요. 그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현재 지금 당장 이번 주, 이번 달, 오늘 뭐가 중요한지 핵심을 항상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에 맞춰서 거래하시는 게 낫죠. 그 위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오늘 여기 그 선물 차트에서는 19,695 여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하얀색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새로운 매물대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제 상승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은 19,690까지는 일단 올라가서 행보를 하고 최소한 이제 19,560까지는 올라가서 행보를 하는 게 낫겠지만 어, 월봉상 이게 실선은 전부 다 월봉입니다. 월봉이고요. 이렇게 그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일봉상 그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선이 좀 이게 듬성듬성 돼 있는 건 이제 주봉상 그어진 거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가 막 있으니까. 그러면은 월봉에서 그려진 지지와 저항선이 19,695인데 19,056보다는 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월봉에서 그어진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재 오늘의 그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19,650원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50달러까지는 올라와서 행보를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여기죠, 여기. 새로운 매수, 저기 그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는 19,176에서 19,530,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 19,300, 19,366 지점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MS 시그널선이. 그 다음에 HA 로우선이 19,366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물대가 이 구간에서 형성은 되고 있지만 현재 19,300 저기 530 이상 올라가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9,366에서는 지지를 받아야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지 구간이지만 중요한 구간이 지금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올라가지고 19,366을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올라갔다가 중요한 지점, 상승 추세로 전환된 19,366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면은 이제 현물 차트에서는 어떻게 거래하는지 이제 자기가 거래 전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저항대가 여기 어, 2만 131입니다. 여기가 항상 이제 보통 대부분 못 넘고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19,695에 올라가서 상승을 했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2만 130원 이상 올라가서 행보를 해야 여기를 도전할 수 있다. 2798에서 21,838 여기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뭔데, 올라갈 수 있는 거. 저항대가 그렇게 지금 많은데, 30K 이상 올라갈 것이다. 36K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게, 음, 그거를 보고, 거래를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선물 차트거든요. 선물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2번 구역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서 1번 구간 1번 구간 이상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구간 0.618, 0.618 이 구간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고 지금 이제 밀렸죠. 그래서 밀려서 지금 1번 구간에서 이렇게 좀 지지받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물 차트에서 중요한 구간이 요거기 때문에 19,366, 그 다음에 19,607, 요 구간이 HA 로우선이 그 형성되는 이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지가 깨졌어요. 여기도 터치를 했어요. 그냥 터치만 하고 내려왔지만 일단 0.618을 터치를 하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1번 구간이 깨졌어요. 1번 구간을 깨졌으면 2번 구간 패스하고 3번 구간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번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2번 구간에서 19,355, 19,355에서 지지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툭툭 이렇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19,216이라고 말씀드렸죠. 19,216 이상 못 올라가면 무조건 쏘시다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뚫고 올라갔으니까 일단 여기는 패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거의 얘는 무시가 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2번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저항 받다가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흐름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18,665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 두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염두를 안 해주시고 그냥 여기서 하니까 뭐 최소한 2번 구간까지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2번 구간에서 상승을 해서 5번 구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 구간 처음에 상승했던 요 구간 터치했던 요 구간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망 매물이 이제 쏟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승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락폭도 크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보통 상승했던 폭에 보통 보시게 되면 한 반 정도 하락한다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0.5 구간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0.5 구간. 이제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저 밑에까지 봤을 때 0.5 구간이 이제 중요한 심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근데 피보나치 상으로는 좀 뭐 의미가 없다. 좀 약간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이제 스타일에 따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0.5 구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간이게 되면 이제 약 2번 구간 정도네요. 2번 구간에서 지지받는 게 중간 정도 되죠. 그래서 얘가 중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여기서 중간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서 이제 올라가면 좋겠지만 얘가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봉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죠. 설명 안 드린 거 없죠. 오늘 설명드린 거는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거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얘가 어제는 이제 다 그냥 거래 전략이 뭐고 어떻게 설명드리고 이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얘는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그냥 뭐 딱 얘기하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이게 손절 라인을 잡으려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하얀색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매물대 OBV를 얘기하는 매물대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손절을 하든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드리지 않고 그냥 쭉 넘어가는 이유가, 이제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잘 숙달이 안 된 상태죠. 잘 숙달이 안 된 상태인데 이거다라고 딱 얘기하다면 그거만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쭉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MR, HAB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 요 세 개입니다. OBV, OBV 그 지점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요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지점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RSI, 그 다음에 스토캐스트, 이게 고점, 고가 저가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스토캐스트 RSI라는 거고요. 여기 MACD P라고 되어 있지만, 지지와 저항선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띄워놓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크게 매수를 하고 크게 진입을 하고 매도를 하고 이제 손절 라인을 이제 정했지만, 짜잘하게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기 요겁니다. RSI, 이제 고가 저가, 여기 MACD P,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 또 좀 하얀색이 있죠. 여기 21만 원인가요? 21만 원 정도에 하나 있고요. 또 여기 있네요. 11만 원 정도에 하나 있고요. 여기 주봉, 여기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있죠. 여기 요 색깔은 이제 플러스 100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 이제 CCI 100 지점 이상 올라간다 보이는 거고요. 그 전에 여기가 먼저 있네요. 여기가 있죠. 여기 요 색깔, 요 색깔은 이제 마이너스 100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CCI 100 이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MAC 저기 뭐야 OBV가 여기 돼 있죠. 여기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제 OBV 제로 이제 매물대 구간이고요. 그 전에 살짝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21,360, 21,360이죠. 21,360에 지금 매물대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거래 전략을 하실 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죠, 여기. 아까 전에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100, 지금 그겁니다. 플러스 100 구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 그죠? 엄청난 큰 지지와 저항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크게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 보게 되면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겠네요. 4,200원 정도, 4,2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그 전에 살짝 여기서 뭐 2,600원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 구간보다 요 구간이 최신
점진적으로 큰 저항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1년 정도 된 지역이군요. 여기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네. 약간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약간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2만 2만 6천 2만 6천 원대, 2만 6천 원대에서 이제 1차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 구간을 뚫게 되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4만 2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는 좀 살짝 좀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지금 약간 여기도 파란색이고요. 여기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죠. RS, MS 시그널선 또 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네요. 주봉상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 일봉상으로는 요 구간 17,530원 이상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해야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 아직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해, 이해하시기가 좀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가장 기본적인 거를 확인을 하실, 저의 그 얘기가 좀 와닿으시려면은요, 천상 저의 차트를 공유를 받아서 직접 계속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차트에 전부 다 객관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의 설명은 다 차트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차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지와 저항선이 변하지 않죠. 차트에 다 표시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차트를 이용을 하시고 저의 얘기를 들으셔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자신만의 그 거래 방식이 있다 그러는 하시게 되면 음, 저도 이러한 아, 거래 방식이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